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기도 광명 지역, 저라면 여기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고 느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명의 가장 위쪽인 7호선 라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끝에 광명역에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되겠고요. 현재 광명 사거리역 위쪽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공급 예정인데요. 트라우스 광명이 현재 여기서 공사 중인데요. 약 3,300세대가 되고요.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쪽이 약 3,500세대가 되고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이쪽에 현재 공사 중인데요. 2,700세대 그리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쪽이 약 2,000세대 이렇게 엄청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다 합치게 되면 무려 11,000세대를 넘는 신축 아파트가 광명사거리역 위쪽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다시 이 철판역 쪽까지 쭉 이어지면서 엄청난 세대수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웬만한 신도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광명이라는 입지를 생각하면 경기도권 대부분의 신도시보다도 앞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명은 완전히 판이 바뀌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으로도 기존에 들어온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이쪽이 1,300세대 정도 되고요.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 아파트가 2,100세대,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1,100세대 정도로 이미 5,000여 세대 정도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주 예정인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 아파트가 1,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또 진행 중인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쪽도 1,500세대가 대기 중입니다. 거기에 7호선 라인과 근접해서 입지가 좋은 현재 이쪽으로 철거 중이거든요. 철거 중인 광명 11구역이 무려 4,2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또 철판역 쪽으로 가까운 12구역도 2,100세대 정도가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으로도 약 15,00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모이게 되겠는데요. 이것이 다 끝나면 광명은 그야말로 환골탈태,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이 날 듯합니다. 제가 볼 때 수도권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그에 따른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철산역입니다. 철산역이 여기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철산역 위아래로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위아래로 있는데요. 철산주공 13단지가 위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철산주공 12단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산주공 13단지 위쪽으로는 먼저 이제 재건축을 시작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약 3,8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또 그 위로는 철산 자이 브리에르가 1,5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철산역 바로 위로 이미 신축 아파트 들어서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까지 약 1,500세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철산역 쭉 합쳐보면요. 신축 아파트로만 이미 약 7,000세대가 넘는 규모가 이미 공급이 되거나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철산주공 재건축이 이쪽 위아래로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경우 이쪽으로도 약 2만여 세대에 가까운 신축 단지들이 생기면서 광명 사거리역 쪽 신축들과 함께 이 광명 사거리역과 이 철산역 라인으로 약 5만 세대를 훌쩍 넘는 완벽한 신도시가 탄생이 될 듯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향후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철산역 아래쪽으로도 기존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요. 대략 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파트들도 광명의 그림이 완전히 신축 아파트들로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후회가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들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하안동입니다. 하안동은 이제 대략 요렇게 되는 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쪽은 주공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초기 단계인 상황이고요. 최근 분담금 문제로 웬만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7호선 라인 쪽이 먼저 치고 나가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순서로 하안동의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교통 호재 부분도 하안동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화동입니다. 소화동은 이제 대략 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으로는 휴먼시아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전형적인 가성비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 여건을 생각해 보시고 이쪽의 거주를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광명 내에서는 특장점이 특별히 있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역 지역입니다. 위쪽으로 휴먼시아 단지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광명역에서 거리가 살짝 애매하게 떨어져 있긴 한데요. 가성비로 광명역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다 생각이 됩니다. 광명역이 향후 상당한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이 위쪽에 있는 단지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광명역 옆으로는 주복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좋습니다. 이제 요 라인과 요 라인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교통, 생활 인프라 뭐 하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신축 단지의 규모입니다. 약 5천여 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약 1만여 세대 정도 되는 신축 단지들이 좀 더 공급이 되었다면 확실히 조금 뭔가 시너지 효과가 괜찮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중요해지기는 시기가 오면 그런 점도 조금 고려가 될 듯 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광명 저라면 여기에 살겠다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은 제가 경기도 서남권 지역에서 가장 좋게 보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7호선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투자 가치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